그건 메이저 업체니까 잘 만들기가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외관 이미지를 좀 크게 좀 올려봤는데 여기 이제 흑 쪽에 스로틀 바디가 좀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 오일 필터가 앞쪽에 적용이 됩니다. 앞쪽에 사고 나면 아마 오일 필터가 좀 깨지면 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벨트가 이런 식으로 걸려 있고, 에어컨, 컴프레셔, 발전기. 현대자동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좀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장점이거든요. 저도 정비를 좀 했지만 외제차 같은 거나 혹은 다른 회사 차들 보면은 조금 수월하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현대자동차는 그에 비해서도 좀 간편한 편이고, 이 차가 터보 엔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아웃이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봐도 충분히 정비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론 협력사 가겠지만 어쨌든 뭐 지인님은 오일을 갈러 오신다. 이 차는 최초에 5,000km 무조건 교환하게끔 돼 있어요. 최초에 5,000km를 교환하시고, 그리고 가옥 조건 시 일반 조건 시 7,500km에 12개월, 그리고 일반 조건 12개월이고 가옥 조건 시는 5,000km에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은 교환해 주시는 게 맞고, 또 키로수가 5,000km 한 번씩은 교환해 주시는 게 맞고, 터보 엔진의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NA 엔진하고 터보 엔진하고는 그 교환 주기가 아예 달라버려요. 훨씬 짧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좌우측, 이제 좌측 모습이고,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큰 변화 없이 사륜구동을 얹었어요. 이 차에 큰 변화 없이. 다른 차들은 뭐 보통 미션을 바꾼다든지 미션에 그런 앞에 뭐 구멍을 둔다든지 이렇게 조금 신설계를 좀 많이 했는데, 이 현대차는 그냥 오일팬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고 한쪽에다가 트랜스퍼 기아를 놓고 좌우측에 조인트를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대우가, 쉽게 말해서 앞대우가 미션 케이스에 옆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서 딱 보면은 이게 뭐 딱히 어떤 엔진을 새로 설계한 게 아니라 있는 엔진 딱 들어놓고 뭐 구멍 뚫어가지고 딱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비성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외제차나 이런 것보다 좀 쉽겠고요. 뭐 물론 사륜구동이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공간도 넓고 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구멍이 뚫린 이유가 조인트 반대편에 그 앞대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좌우측으로 이제 출력 그 축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구멍이 뚫리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전 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 후륜구동용 엔진이기 때문에 좌우측 마운틴 브라켓짜리입니다. 마운틴 브라켓짜리 이렇게 옆으로 얹어져 있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고, 호텔 컨버터가 이쪽에 있고요. 바로 앞에 옛날에 여기가 좀 빈 공간이었죠. 쉽게 말해서 여기 V6 엔진이면은 이 중간 주면은 뭐 빈통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절묘하게 터보를 집어 넣어놨습니다. 다른 곳에다 사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그냥 그 엔진 바로 옆에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터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기가스가 나와서 이렇게 터보를 붙여서 바로 배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앞쪽은 흡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이고요. 뒤편에 이제 서머스테 타우징 같은 게 이렇게 이쪽에 보이고, CKP 뭐 이렇게 좀 반대편도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트랜스퍼 앞쪽 배우 자리가 있죠. 볼트 자리 같은 게. 그게 이제 앞배우 고정 부위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터보. 트윈 터보라고 보시면 돼요. 트윈 터보. 터보의 그 종류가 있는데, 터보가 보통 이 차는 이제 트윈 터보라고 하잖아요. 트윈 터보. 그냥 말 그대로 그 터보 5뱅크에 하나, 4뱅크에 하나 그렇게 보통 터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NA 엔진 사격형 엔진에서 이렇게
터보가 들어간 게그 제네시스 쿠페거든요. 제네시스 쿠페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00년에 뭐 200마일 좀 넘고 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신형으로 바뀌면서 한 270마력인가 290마력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근데 그 신형 나온 엔진은 트윈 스크롤 터보라고 보통 명명을 해요. 인터넷 찾아보면 트윈 스크롤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찾아보지 않았을 때는 마치 이게 뭐 차지통에 터보를 두 개를 넣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좀 생각을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는 이제 V6이기 때문에 터보를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진이 뭐 이제 배기 쪽이 이렇게 있다면은, 사기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옛날 터보는 이렇게 모아서 터보가 있고 뭐 이렇게 임펠러가 이렇게 있어서 배기 되는 햇빛 쪽으로 가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은, 이걸로 갖고는 이제 해결이 이제 더 이상 출력을 높이기 어려우니까 보통은 옛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터보를 두 개 넣어서 저속에서는 작은 터보, 고속에서는 큰 터보, 보통 이런 식으로 트윈 터보를 많이 썼는데, 트윈 터보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 웨이아웃에 대한 제약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건 거의 다 삭제됐습니다. 옛날에 돈을 잘 벌던 시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 더 소비가 잘 되던 시절에는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많이 출고를 했는데,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이고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효과를 내는데, 제네시스 쿠페에 들어가는 터보는 트윈 터보가 아니라 트윈 스크롤 터보예요. 그냥 얼핏 단면을 보면, 보통 터보 단면을 보면 이렇게 배기 머플러에 나오는 구멍이 하나잖아요. 트윈 스크롤 터보는 이게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 3, 4, 2 이런 식으로 포판이 되는데, 일반 터보가 출력이 낮았던 이유는 이게 배기 간섭이 일어난대요. 1번 터지고 3번 터지고 2번 터지고 뭐 1번 1, 3, 4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터지면은 배기가스가 쭉 나가다가 자꾸 옆에서 자꾸 부딪힌다 그래요. 원활하게 배기가스를 좀 나가줘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자꾸 때리니까 제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낸 게 1번하고 4번하고 묶어놓고 2번하고 3번하고 묶어놓고 구멍을 따로따로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 터지고 3번 터지니까 1번하고 파이프랑 연결이 안 됐죠. 1번하고 3번 터질 때는 이쪽 반대편 나오고, 서로 배기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기 유속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어떤 터보에 뭐 터보가 제일 처음 나온 게 뭐예요? 그냥 WGT 터보, 그 다음에 뭐 인터쿨러 뭐 이렇게 개조해서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디젤로 발전한 게 VGT 터보로 이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휘발유에는 VGT를 구조상 쓰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걔가 왜 어렵냐면은 그 배기가스 온도가 한 일반 승용차, 휘발유차가 600도 정도, 뭐 5, 600도 정도 이제 보통 선인데, 휘발유 엔진은 심하면 800도, 뭐 900도 이렇게 뭐 올라가긴 하는데, VGT 터보 혹시 뜯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터보 이렇게 임펠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가운데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런 얇은 편자 같은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로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하나에. 로드 잡아당기면은 날개가 뭐 중심으로 왔다가 펴졌다 놔졌다 펴졌다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배기가스를 지나쳐서 이 배기가스로 나가는데, 이 얇은 편들이 디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웬만한 재질을 써도 견뎌내는데, 휘발유 것 같은 차량은 쉽게 견뎌내지 못한대요. 그래서 견뎌지게 만들려면은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단가가 비싸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보통 대부분의 디젤 차들은 VGT로 발전이 됐는데 휘발유 차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일부 뭐 포르쉐나 이런 차들은 VGT가 있다는, 휘발유 VGT가. 근데 엄청 뭐 고가이기도 하고 어떤 뭐 내구성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스포츠카에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그래서 일단 양산 차종에서는 딱히 어떤 구조적으로 바뀐 거 없는 똑같은 터보인데, 여기에 이렇게 반 잘라서 뭐 1번하고 4번의 통로고 2번하고 3번의 통로를 만들어 놔서 배기 간섭을 서로 없앤 다음에 터보로 유입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물론 메이커드마다 다릅니다. 트윈 스크롤 터보, 뭐 트윈 파워 터보, 뭐 트윈자를 갖다 막 붙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터보가 두 개가 아니에요. 한 개인데
이렇게 길이 두 개고 라인이 두 개서 이렇게 출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인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놨으니까 이 단가는 올라가는 게 거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유속만 바꿔준 거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효과를 얻은 거는 거의 한 7, 80마력을 더 얻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존 젠크룹에 대비해보면은 같은 딱히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변경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엄청나게 또 기술을 투자한 건 아닌데 터보 그런 그 성상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바꿈으로써 조금 그렇게 엄청난 7, 80마력을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타우 말고 람다 3.3 터보는 V6니까 V6 폭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네. 현대자동차는 1호삼성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V8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현대자동차 V6는 다 1, 2, 3, 4, 5, 6이에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터져요. 그러니까 이쪽 터지고 이쪽 터지고 그러죠. 앞에 좌우로 터지니까 간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얘는 같은 라인에서 뭐 1, 3, 4이 막 튀어나오니까 나 나갈 때 옆으로 딱 치고 막 그러니까 막 원활하게 앞에 가스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보는 게 있었는데 얘가 같은 말인데요. 응? 순서가 다른 건 1, 2, 3, 4, 5, 6 이렇게 보이지만 걔는 1, 2, 3, 4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1, 2, 3, 4, 5, 6이 순서대로 폭발이 되니까 그런 이유에서 트윈 터보를 그냥 뭐 하나를 뭐 이렇게 섞어서 만들 필요는 없이 그냥 쓴 거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얘는 우리 V6인데 트윈 터보 안 쓰는 경우 있죠. 물론 디젤이긴 하지만 베라크루즈에는 이렇게 쓰긴 하죠 하나로. 근데 걔는 좀 아시겠지만 조금 복잡하죠. 라인들이 막 밑으로 올라오고 위로 올라오고 할 때 라인들이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냥 NA 엔진처럼까지는 아니지만 그 생각 외로 좀 간편하게 생겼어요. 레이아웃이 그냥 막 어디다 꼬아갖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게 아니라 그냥 그 라인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나가야 될 자리에 나가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나름의 점검하거나 좀뭐 세팅하거나 할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그거 다음 넘어가고요. 전기식 썸머스텟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하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페이지 아래. 항상 냉각수의 끓는 점은 110도 이상이며 120도 이상에서는 끓어넘치게 된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촉으로 읽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17페이지 아래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왜 이게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써 있거든요.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좀 뭐 감이 오시죠? 네. 예전에 우리가 썸머스타트 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러니까 뭐 옛날로 보면은 우리가 온도를 어떻게 하면 안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버히트 안 하고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이제 목적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까딱 잘못하면 오버히트 하고 까딱 잘못하면 뭐 헤드도 나가고 이런 열관리 기술들이 많이 부족했다면 요즘에는 충분히 그건 되고 있어요. 이제 뭐 오버히트도 안 하고 또 요즘엔 아시겠지만 연료율도 엄청 좋죠. 차도 열도 안 받아요. 이제 웬만하면